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90세가 넘은 지금도 그가 주총에서 말을 하면은 수천 명이 줄을 서서 듣는데요. 자산 규모 약 140조 원, 연평균 수익률 20% 이상, 바로 투자계의 전설 워런 버핏인데요. 이런 투자의 신이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금융적인 이론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식과 투자 노하우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뜻밖에도 워런 버핏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금융 이론, 경제 투자에 대한 지식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는 바로 인간관계의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평범한 중상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런 버핏이 6세부터 90세가 될 때까지 각 세대별로 느끼고 체험한 성공의 비결 365가지를 담은 책, 워런 버핏의 삶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융 투자 지식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와닿았던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의 성공 조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고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정말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일들이라, 지금 감독님들께서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세계 최고의 부자 특급 노하우를 한 번에 얻게 되는 거니까 끝까지 보실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눈을 잘 뭉치려면 절로 달라붙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워런 버핏의 인맥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같이 일하거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 매력적인 사람으로 꼽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이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서 버핏은 눈덩이를 예를 듭니다. 뭉치기 좋은 눈이 있으면 눈덩이는 틀림없이 커진다. 돈을 복리로 불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떤 친구를 만들지인가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눈을 잘 뭉치려면 절로 달라붙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눈을 잘 뭉치려면 절로 달라붙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인생의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사악한 인간들하고 일하면 결말이 반드시 불행하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나부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눈덩이가 비로소 더 크게 불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 나부터가 매력적이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나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나의 행동 또한 남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지성, 에너지, 성실함. 그 중에 마지막 것이 없다면 앞에 두 가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핏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고를 때 성실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이 성실함에는 착실함과 정직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함께 일도 해보고 뒤통수도 맞아봤겠어요. 평소에 만나고 함께했던 엄청나게 유능했던 CEO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직업윤리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확고해진 느낌입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려면 지성과 실행력이 있는 에너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착실함과 정직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서 30대 초반에 어떤 아주 유능하고 빠릿빠릿한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친구가 양아치 짓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어떤 친구가 떠올라서 정말 공감했는데요. 제가 그때는 그 친구를 원망했었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면요, 일단 나의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저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런 친구를 만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졌거나 형편이 좋지 못해도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진 폴 게티라는 석유 개발로 대성공을 거두어서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 근데 우습게도 그의 장례식은 너무나 쓸쓸해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슬픈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버핏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었을 때 주변의 가족과 동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들이 많은 사람은 하나같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반면에, 근데 반면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학교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허무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버핏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계좌에 얼마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거다.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가까운 지인분의 가족께서 젊은 나이에 사고로 안타깝게 갑자기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사회복지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정말 놀랐던 게,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이 와서 슬퍼하고 오열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과 친분은 없었지만은 느꼈던 건, 와, 정말 저분께서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사셨길래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할까, 그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워런 버핏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지 가슴에 더 한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정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학생이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역사상의 인물을 비롯해서 누군가와 한 사람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냐는 질문이었는데, 이 버핏의 대답은, 이 세상에는 독서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버핏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읽었던 독서였다고 엄청 많이 강조해요. 근데 독서가 좋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많이 하는 분들은 드문데 이런 전 세계 최고의 부자도 나이 들어서도 독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독서를 안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런 버핏의 둘째 아들 피터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전 아버지가 평소에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확실한 건 아주 많이 책을 읽으셨어요 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책을 펼치면은 역사 속의 훌륭한 위인들을 만나서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첫째도 독서, 둘째도 독서, 셋째도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게 40부터인데요. 정말 신기했던 게 40부터 일이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제 세계관도 넓어지고 확실하게 제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40에 독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전 유튜브도 하지 않았을 테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채널에서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 아이템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있는데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은 업그레이드를 한 유닛들과 싸우게 되면요 100점 배패하게 되거든요. 전 이 현실 속의 업그레이드가 바로 독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쓰고 말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능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요. 버핏은 지금은 화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데 대학원 졸업하고 주식 증기인으로 일할 때는 영업도 못하는 볼품없는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고객을 찾아가서 만나서 설명해도 주식의 정보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기만 하는 능력이 없는 영업사원이어서 이런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데일 카네기의 강좌에 다니면서 소통의 기술을 익혔다고 해요. 이 버핏의 성공의 분기점은 바로 주식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쓰고 말하는 소통의 능력을 키웠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변호사분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딴 게 아니라 판사에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 판사에게 제출할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논리력 있게 설득력 있게 쓰는 분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해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8개월 동안 구독자가 500명 정도 되다가 제가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커뮤니티 기술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유튜브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제 채널이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쓰고 말하는 능력은 모든 분야 막론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기술과 지식이 뛰어난데도 이런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자. 네, 여섯 번째, B 부인은 할 줄 아는 모든 일을 빠르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망설이거나 생각을 바꾸는 일도 없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큰 성공의 귀감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B 부인이라 불리는 퍼니처 마트의 로즈 블럼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은 러시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차 대전 끝나고 미국으로 홀로 건너왔는데 당연히 영어도 못하고 맨몸이었던 그녀는 작은 가구 가게를 북미 최대의 가구 판매점으로 성장시킵니다. 워런 버핏은 영어도 못하고 맨몸이었던 B 부인의 성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B 부인은 할 줄 아는 모든 일을 빠르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망설이거나 생각을 바꾸는 일도 없었어요. 뒤는 결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끝까지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다는 건 자신이 뭘 잘하는지 알고 열정을 가지고 그저 한결같이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B 부인처럼 근사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서 100만 유튜버부터 해서 몇백만 유튜버들과 같이 만날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엄청나게 특출난 재능이 있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뭐 천재적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앞을 달리든 말든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하루하루 컨텐츠를 쭉 만들어서 내는 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몇백만 유튜버가 결국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재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체기가 길어져서 구독자 몇만 명에서 그만두는 크리에이터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뭐든지 마음 먹었으면 빨리 시작을 하고 시작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자,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제가 아니라 워런 버핏이 말합니다. 자, 일곱 번째,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하므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일찍이 습관화해야 합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부모에게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버핏은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하므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일찍이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덕목을 1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소,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배운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스스로 책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습관과 원칙을 한결같이 지킨 끝에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듯이 감독님들도 저런 13가지의 덕목을 모두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저 중에 몇 개만이라도 습관 될 때까지 한번 습관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요. 10년, 20년, 30년 후의 정신과 육체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워런 버핏은 이미 90이 넘었지만요.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몇 시간에 걸친 주주와의 질의응답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90대라고 할 수 있는데 버핏은 이 비결의 일부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로 예시를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차를 평생 동안 타야 한다면요. 누구나 차를
애지중지하고 녹이 슬거나 상처가 생기면 바로 고칠 텐데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이 평생 동안 탈 수밖에 없는 이 한 개의 자동차와 같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육체는 하나뿐이고 이것을 평생 써야 한다. 이 정신과 육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40년 뒤에 너무나 오래 탄 달달달거리는 자동차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내 몸을 소중히 아껴야 하는 거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정신과 육체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인생을 소중히 여겨라. 저도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꼭 하는 게 있는데 바로 10분 달리기, 30분 웨이트 운동, 30분 독서, 30분 글쓰기. 제가 이것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했던 이유가 예전에 박진영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박진영 씨는 나이 70, 80이 넘어서도 무대에서 춤추고 싶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눈 뜨자마자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고 공부하고 발성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자극을 받았었어요. 아, 이미 저렇게 성공한 분도 저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힘들고 귀찮아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아까 말했던 것들인데요. 감독님들도 이렇게 비록 귀찮고 사소한 일이지만 자신의 건강과 정신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매일매일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한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쓴 성공 조언 365가지가 들어간 책 워런 버핏의 삶의 원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가지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건 전 처음에 워런 버핏의 책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따라 쓸 만한 게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혀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이 워런 버핏의 조언 365가지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마다 이야기 쉽게 정리해놔서 책이 두꺼운데도 부담없이 재밌게 유익하게 알기 쉽게 읽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8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핏은 독자들에게 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을 조언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삶의 태도를 정리했고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정말 알기 쉬운 단어로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이런 금융 쪽에 문외한인 분들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풀었으니까요. 이런 워런 버핏의 6세부터 90세가 될 때까지의 각 세대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재밌게 풀어주니까 소장해서 평생 간직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8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시키셔서 이 워런 버핏까지는 안 되겠지만 각자의 인생을 성공으로 가기 위한 팁들을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